사자성어 하나에 깃든 수천 년의 지혜, 깊이 있게 만나보세요. 그 대장정의 시작 9편의 이야기 10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정저지화. 좁은 우물 안에서만 지내 넓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비유하는 뜻입니다. 정저지화. 옛날 중국의 철학서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 중국에 황하의 신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우물 밖을 나가본 적 없는 개구리는 자신이 사는 우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하의 신이 바다를 발견하고 자신의 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황하의 신은 부케의 신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고 부케의 신은 우물 안 개구리는 바다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의 좁은 환경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양한 시각과 넓은 경험, 겸손한 마음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정저지화. 자신의 좁은 경험과 지식에 갇혀 더 넓은 세상의 존재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정저지화. 닫힌 사고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정저지화.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파사 현장. 사악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파사 현장. 이 성어는 불교 길장의 삼론현의에서 유래했습니다. 수나라 시대 불교 삼론종을 대성한 승려길장은 당시 만연했던 잘못된 교리와 이단적 사상을 비판하며 부처의 참된 진리를 수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파사, 즉 삿된 것을 논리적으로 깨뜨리는 과정 자체가 곧 현정, 바른 진리를 드러내는 길이라 주창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타파하는 치열한 투쟁 없이는 참된 깨달음과 정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이는 단순한 종교적 수사를 넘어 사회의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는 비판적 이성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거짓과 편법을 걷어내고 올바른 원칙과 정의를 굳건히 세우는 실천적 삶의 태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파사 현장. 사회의 부정부패나 잘못된 관습 등 부조리한 것을 타파하고 정의와 진실을 올바르게 세우는 쇄신과 개혁의 실천 과정을 의미합니다. 파사 현장. 불의에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단호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파사 현장.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며 마주 대한다는 뜻입니다. 괄목상대. 이 성어는 삼국지호서 여몽전의 주석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나라 장수 여몽은 무용은 뛰어나나 학문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군주 송권의 권유로 그는 전장에서 틈틈이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훗날 도독 노숙이 여몽과 전략을 논하다 그의 깊어진 식견에 크게 놀라며 예전의 오하몽이 아니군이라 감탄했습니다. 이에 여몽은 선비가 사흘을 떨어져 있다 만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한다며 응수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인간관계에서도 타인의 잠재력과 성장을 섣부르게 단정짓지 말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스스로는 부단히 노력하고 타인은 편견 없이 바라보는 유연하고 열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괄목상대. 남의 학식이나 재주, 역량 등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몰라보게 향상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괄목상대.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배움을 통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괄목상대.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등화 갇힌. 가을밤은 서늘하여 등불을 가까이 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등화 갇힌. 이 성어는 당나라 한유의 시 부독서 성남시에서 유래했습니다. 당나라의 대문장가 한유는 아들 창하명 부의 학문의 뜻을 두지 않고 놀기를 좋아하자 아들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한 편의 시를 지어 보냈습니다. 원문에 가을 장마가 개고 서늘한 기운이 마을에 스며드니 차츰 등불을 가까이 하여 책을 펼쳐 읽을 만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아들이 계절의 변화를 깨닫고 학업에 정진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문학적 통찰이 담긴 기록입니다. 현대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변 환경의 변화를 내면 성장의 기회로 삼는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 등불을 켜고 책을 마주하며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등화 갇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면 마음이 차분해져 학문이나 독서에 집중하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 됨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등화 가친. 계절과 환경이 주는 이점을 살려 배움과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고 자기 수양에 힘쓰라는 교훈입니다. 등화 가친.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등고잡이.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고잡이. 이 성어는 사서 중 하나인 중용 제15장의 기록에서 유래했습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는 군자가 도를 실천하는 과정을 철학적으로 논증하며 다음과 같이 역설했습니다. 군자의 도는 먼 곳을 갈 때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고 높은 곳에 오를 때 반드시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다. 이는 천지만물의 이치와 학문의 완성이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올바른 순서와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당대의 경전을 통해 밝힌 대목입니다. 현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성급한 결과 도출보다는 탄탄한 기초 공사의 중요성을 깊이 일깨워줍니다. 원대한 이상을 품되 그 실천은 가장 가깝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묵묵히 시작해야 합니다. 등고잡이.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단계부터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등고잡이. 큰 성공과 성취를 원한다면 눈앞의 작은 일과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등고잡이.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문일지십.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뜻입니다. 문일지십. 이 성어는 논어의 공야장 편에서 유래했습니다. 공자가 뛰어난 제자인 자공에게 너와 아내 중에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며 의중을 물었습니다. 자공은 공문십철 중에서도 언변과 재주가 특출난 인물이었으나 이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아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겨우 둘을 알 뿐입니다. 이에 공자는 자공의 정확한 자기 객관화와 아내의 깊은 학문적 통찰력을 모두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단순 암기를 넘어 이면을 파악하고 응용하는 융합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과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를 함께 갖추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일지십. 부분적인 정보나 단서만으로도 전체의 원리와 맥락을 완벽하게 유추해내는 뛰어난 지적 능력과 총명함을 의미합니다. 문일지십. 단순한 지식의 암기를 넘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응용하는 깊이 있는 사고력을 기르자는 교훈입니다. 문일지십.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수적천사. 떨어지는 물방울이 단단한 돌을 뚫는다는 뜻입니다. 수적천사. 오래전 중국 송나라의 숭양현, 현령 장괴에는 관아를 살피던 중 한 아전이 창고에서 몰래 나오다 붙잡힙니다. 조사해보니 아전의 상투에서 엽전 한 잎이 나왔고 장괴에는 이를 엄하게 다스리며 물방울도 쉬지 않고 떨어지면 결국 돌을 뚫는다라며 판결했습니다. 이 일화는 아주 작은 일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면 큰 결과를 만든다는 교훈적 의미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수적천석은 지금도 꾸준함과 인내의 상징이 되어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수적천사. 아무리 작고 미미한 힘이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쉼없이 꾸준하게 반복하면 결국 불가능해 보이던 크고 어려운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수적천사. 요행을 바라지 않고 일상의 작은 실천을 묵묵히 쌓아가는 끈기와 인내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수적천사.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간담상조. 간과 쓸개를 꺼내 서로에게 비추어 보일 만큼 속마음을 터놓고 사귀는 깊은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간담상조. 중국 당나라 시대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한유와 그의 절친한 벗유자후, 즉 유종원의 깊은 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종원이 세상을 떠나자 한유는 그의 묘비명을 지으며 슬픔과 애정을 담아 두 사람의 우정을 기렸습니다. 한유는 그 글에서 우리는 평소에 간과 쓸개를 꺼내 서로에게 비추어 보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간과 쓸개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기로 이처럼 소중한 것을 숨김없이 꺼내 보인다는 것은 서로에게 어떤 가식이나 숨기는 마음 없이 모든 것을 터놓는 가장 진실한 관계임을 뜻했습니다. 간담상조는 이처럼 영혼까지 나눌 수 있는 깊고 진실한 우정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간담상조. 서로의 결점이나 감추고 싶은 속내까지도 모두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신뢰가 두텁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간담상조.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간담상조.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양두구유.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입니다. 양두구유. 이 성어는 안자춘추의 일화와 선종문헌인 무문간에서 유래했습니다. 제나라 영공은 궁중 여인들에게 남장을 시키는 것을 즐겼습니다. 백성들이 이를 따라하자 왕은 금지령을 내렸지만 궁 밖에서만 금지하고 궁 안에서는 계속 허용하니 백성들은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상안영은 이는 밖에는 소머리를 걸어두고 안에서는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라며 왕의 표리부동한 행태를 직언했습니다. 이 고사는 지도자의 언행일치가 사회적 신뢰와 규범 형성에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일깨워줍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태도를 경계하고 늘 진실하고 일관된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양두구유. 겉으로는 훌륭하고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실제 내용이나 본질은 형편없고 기만과 속임수로 가득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양두구유. 표면적인 모습이나 화려한 포장에 현혹되지 말고 사물의 진실된 내면과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양두구유.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호가호의.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뜻입니다. 호가호의. 이 성어는 전국책 초책에서 유래했습니다. 초나라 선왕이 북방의 제후들이 재상 소해휴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묻자 신하 강을이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굶주린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꽤 많은 여우가 나는 하늘의 명을 받은 백수의 왕이니 내 뒤를 따라와 보라며 속였습니다. 호랑이가 반신반의하며 여우의 뒤를 걷자 숲속 짐승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는데 사실 그들은 여우 뒤에 호랑이를 보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이는 권력자의 후광을 얻고 함부로 위세를 부리는 얄팍한 인간관계의 폐단을 꼬집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타인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실을 다질 때 비롯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가호의. 실력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 힘있고 배경이 든든한 타인의 권세를 방패 삼아 남에게 오만하게 굴거나 횡포를 부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호가호의. 스스로의 내실을 기르지 않고 타인의 권력에 기대어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호가호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